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스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갈등과 신빙성 없는 서술자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갈등의 갈자는 칡 갈자죠. 칡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구마구 꼬여있죠?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등나무 역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마구 꼬이면서 올라가죠? 어떤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신빙성은 믿을 신, 기댈 빙자를 써서 얼마나 믿을만한가 라는 표현입니다.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을 수 없는 서술자라는 것이죠.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나는 엄마,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6살 난 유복녀입니다. 유복녀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딸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애삼촌의 친구인 아저씨가 우리 집 사랑방에 하숙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달걀을 좋아한다는 아저씨를 위해서 날마다 달걀을 삶고, 오키는 아저씨가 좋아서 아저씨가 내 아빠가 되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키가 유치원의 꽃을 아저씨가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엄마는 밤새 풍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키를 통해 아저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엄마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다가 오키 하나만 그뿐이야 라면서 아저씨에게 편지가 든 손수건을 돌려줍니다. 아저씨의 사랑 거절하는 것이죠? 아저씨는 짐을 싸서 우리 집을 떠나고 엄마는 그 후로 달걀을 사지 않습니다. 갈등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갈등에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죠. 중간고사가 내일이야. 하지만 나는 롤을 하고 싶은걸. 내 마음속의 갈등. 중간고사 공부를 할 것이냐, 게임을 할 것이냐. 내적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은 인물과 외부적인 환경, 나를 벗어난 외부 환경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 외부 환경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나랑 친구들이랑 가끔 다툼이 있죠? 또는 나와 사회와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고, 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그런데 왜 나의 미술적 재능을 살려주지 않고 이 사회에선 나에게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것이야? 또는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줄거리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어머니의 내적 갈등과 또 어머니와 사회적, 외적 갈등이 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키야, 너 이 꽃 얘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말아라. 응? 하고 타일러 주었습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딱까딱 했습니다.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 나타나 있죠? 당시에 193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때문에 과부인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오키는 저런 재혼한 여자의 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죠. 이러한 인습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이니까 외적 갈등이 되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퍽 여러 번 자도록 그 꽃은 거기 놓여 있어서 마지막에는 시들었습니다. 꽃이 다 시들자 어머니는 가위로 그 대는 잘라버리고는 꽃만은 찬송과 치카피에 곱게 끼워두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꽃을 갖다 주던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러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귀를 기울입니다. 풍금소리! 그 풍금소리는 분명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풍금을 타나보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뛰었습니다. 안방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고 고민하면서 풍금을 타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 마음은 지금 미칠 듯이 괴롭겠죠? 내적 갈등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때는 음력으로 보름께나 되어서
달이 낮같이 밝은데 은빛 같은 흰 달빛이 강 한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흰 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서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를 사랑해도 되나? 하지만 돌아가신 오키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딸 오키는 어머니의 두려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머니의 시선에서 혹은 사랑방 아저씨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 이 사랑 이야기가 서술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끈적끈적한 연애소설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고 순수한 오키의 눈을 통해서 사랑 이야기를 서술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저씨와 어머니의 사랑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서술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소설의 주제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할까요? 사랑꾼님과 어머니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